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곳은 수많은 예술가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였습니다. 그런데 만병치 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절대 안 잡았어요. 아, 너무 처참해요.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능소화가 꼽히는 아름다운 집이 폐가가 됐습니다. 잎도 틔우지 못한 채 바짝 말라 죽은 능소화 나무. 꽃이 안 피고 향이 오늘 알았어. 언제 피는지도 몰라도 한참 돼가지고. 어느 순간에 저게 잘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누군가 능소화 나무 밑동을 잘랐다는 겁니다. 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챈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. 4월 한 말경, 제가 알기로도 4월 말경 그 사람이 한 5명 정도 그 주위에 웅성웅성하게 모여 있길래 가봤더니 나무가 잘려 있다. 그러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 집주인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. 당시 집을 비우고 있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집주인 철영 씨는 그저 황망하기만 합니다. 많이 안타깝죠. 지금 좀 꽃이 만개하고 주변이 환할 정도로 꽃이 많이 펴가 있죠. 이래 자르고 이래 자르고 잘못 자르다가 여기 또 잘랐죠.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나무를 잘라버린 범인을 꼭 잡고 싶다는 철영 씨.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내건 그에게 능소화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있었던 나무. 거의 대략 한 50년 정도.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철영 씨의 어머니가 심은 능소화 나무는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에 늘 함께했다고 합니다. 유년 시절은 다 보냈고 엄마하고 저희 집 식구들 전부 추억이 깃든 곳이라서 그냥 두었던 거죠. 가족을 해했다 표현하자면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. 철영 씨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. 주말 되면은 거기 막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막 밀릴 정도였어요.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화도 날 만하겠죠. 능소화 나무가 입소문을 타면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주차나 소음 문제로 주변 상인들과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. 우린 철영 씨의 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설비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. 그런데 여기 능소화가 있었잖아요. 밑단이 이게 절단돼. 밑단이 절단됐다고요? 그 소리 내가 오늘 처음 듣는데. 설명하시면 아예 다음방을 가더라고. 이거 없습니다. 집이 안 옵니다, 이 사람은. 장난 안 하고 오늘 안 해요. 다음으로 찾은 곳은 능소화 나무 집과 마주하고 있는 옷가게. 빈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차를 다 대는 거죠. 차로 막아버리면 사진이 옳게 안 나오잖아요. 우리 집에 차 대지 말고 당신들 집에 대지 왜 남의 집 앞에 차 대갖고 차를 안 빼주고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.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옷가게 사장이 능소화 나무를 자른 범인일까요? 한 번 싸웠고요. 2년 전에 싸웠어요. 왜냐면 여기서 사진 찍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두는데 저기만 차를 안 대면 되는데 쭉 다 못 되게 하는 거야 여기를. 가만히 있는 능소화를 왜 아무리 한 번 싸웠다고 해서 한 번 딱 싸웠는데 그럼 상호상 다 여기잖아. 제 하늘에 왜 있었고 진짜 억울해가지고 지금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된다. 제가 또 CCTV 여기 뻔히 있는 줄 알았는데 CCTV 있는데 내가 이걸 자르겠어요? 실제로 옷가게 사장은 능소화 나무 집을 비추는 매장 CCTV를 수사 자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. 최근 마을 주민들에게 석연치 않은 얘기를 들었다는 철영 씨. 막 그런 소리를 했대요. 저 나무를 잘라야 된다. 사람들 많이 오는데 신고해야 된다.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하루에 수십 명씩 와가지고 그 당시 들어와서 그냥 아무거나 좀 하셨어요. 바꿔봤어요. 나가고 미친다니까.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거든요. 저 나무 잘라버리고 싶다.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전부 다 저한테 그래요. 우스갯소리로 한두 번씩 했는 거예요. 제가 어째 목선도 크고 목선도 좀 저렴하죠. 진짜 억울해요. 그 부분은. 막상 저렇게 되면은 진짜 당황스럽죠. 몇몇 방문객들 때문에 나무에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명물이 사라져 누구보다 마음 아프다며 남자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CCTV 있네. 지난달 철영 씨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범행 시기가 오래돼서 CCTV 기록마저 지워진 겁니다. 주변 또 탐문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기간도 조금 점거가 되고 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이제 관리미제로 등록은 됐는데 이게 다른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데 사실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. 어쩌면 범행 도구가 범인의 정체를 말해줄지도 모릅니다. 우린 제재소를 찾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엔진톱을 이용했을 경우입니다. 폭 10cm의 나무가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납니다.
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이제 부드럽지가 않네요, 면이. 가지치기에 주로 쓰이는 대톱으로 자를 경우는 어떨까? 잘린 능수화 나무처럼 단면이 매끈합니다. 아마도 범인이 나무를 자르는 데 쓴 건 대톱인 모양입니다. 가지고는 네. 엔진톱으로 자르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누가 봐도 안 맞겠나 이 말이라. 우린 14년간 나무를 연구해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50년간 이게 타고갔다는 뜻입니다. 꽃도 이쁘고 그늘도 좋고 이 수령이 딱 이런 잘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몇 건 없을 거예요. 한 10위권 안에 되겠네. 나기 전이니까 이유를 알 정도에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. 나무가 잘린 건 이웃들의 목격담보다 2달 정도 더 빠른 2월 무렵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완전 고사목이에요. 능소화가 웬만하면 쓰면 안 좋습니다. 이거만 잘라고 술이 또 터져 올라오거든요. 올라오는데 뿌리까지 왕창 다 줬다는 거는 독한 제초주를 원액을 갖다 부었다는 거지. 잡초가 일어나잖아요. 네. 이렇게 많이 나도 여기는 안 나잖아요. 독한 제초제를 부었다는 거지. 거진 한 병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. 범인이 나무를 자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제초제를 뿌려 완전히 죽였다는 겁니다. 지난 겨울 톱과 제초제를 들고 능수화 나무 집 앞을 찾아왔을 범인. 톱질을 할 줄은 알지만 톱질이 능숙하진 않은 사람. 능수화 나무를 꼭 죽여야 할 이유를 가졌을 그는 누굴까? 혹시 농약사에서는 제초제를 사간 수상한 그를 알고 있진 않을까요? 2월에서 3월 정도에 혹시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나요? 누가 사가면? 올해가 300병이 넘게 나왔어요. 네? 300명 가서 나왔어요. 300. 좀 힘들지 않을까요?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뜻밖의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사장님은 언제 하셨어요? 우리 옆에 사장님이 내가 차를 여기 대니까 여기 바라보면서 톱밥 자국 있다면서. 그래 그때 알았는데. 사건이 알려진 게 한 동네 주민 덕분이라는 겁니다. 그에게 사건 초기의 목격담을 들어봐야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저 선생님이 목격하셨어요? 이거 잡아가지고 20가지 끊어야 돼. 저거 진짜 20가지 끊어야 해. 그거 얼마나 멋있는 나무인데 저기 외국 사람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내가 약속 있어가지고 나 오늘 내가 전화 번호 받았으니까 내가 전화 드릴게. 급한 일이 있어서 당장은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자리를 떠난 박 씨. 그날 밤 남자는 할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다는 묘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씨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남자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. 선생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? 나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요. 내 마음이 아프니까. 아 그럼 못 잡아요? 왜요? 절대로 그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걸 누가 잡아. 그거를 난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내가 처음으로 내가 신고한 놈이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난 잡으면 손모가지를 내가 불어놓을 거예요 진짜. CCTV도 증거도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남자.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는 내가 일요일날 해드릴게. 지금은 왜 안 왔어요? 나도 속 아픈 사람이에요. 저 나무에 대해서는. 또 대답을 미룹니다. 그는 무엇이 이토록 속상한 걸까? 일본 사람들 너무 많이 왔다 갔으니까 나도 속 아파요.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요? 가끔가다 일본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죠. 큰 사직이 이렇게 해놓고 저기서 일본 기모노 복장하고 양산 쓰고 사진 찍고 많이 했어요. 여기서 진짜 저 일본집이잖아 저게.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속상하다는 박 씨. 지금까지 일본 집이야. 일본 사람 집. 옛날 집. 일본 사람 집. 능수화 나무가 잘린 철영 씨네 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지은 적산가옥입니다. 그 때문인지 일본 관광객들 역시 이곳을 자주 찾았다는 겁니다. 씨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요? 얼마 안 됐다. 2년에 3년밖에 안 됐다. 20년. 그래. 우린 능수화 나무 집 앞 골목에 살고 있는 박 씨의 집을 또 찾았습니다. 남자가 나무 잘린 것을 목격한 때의 기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내가 3월 그날 25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. 담배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톱밥이 떨어져 있더라고. 이렇게. 내가 처음 봤을 때 저렇게까지 안 벌려졌었거든요? 이렇게 돼 있었어 처음에.
이 상태. 그래서 그때 같이 다 나와서 보더니 어떻게 이랬냐고 이제 그날 난리 났어요. 목격 당시의 상황을 무척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그는 우연히 담장 아래 톱밥을 발견한 뒤 나무가 잘렸단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. 톱질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? 아이 도끼리야 하죠. 나 군대 생활을 내가 30년이나 한 놈인데 내가 그걸 아마도 나무가 대톱으로 잘렸을 거라는 박 씨. 당시 그는 면사무소에 직접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. 면사무소는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내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. 다 여기 와서 좀 보라고. 그때 면사무소에선 어떤 조치를 했을까?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신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. 시험부터 받았는 거 없는데. 그냥 가자는 겹치겠어. 전화했으면 보고 있어. 금시초문이랍니다.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 누굴까요? 박 씨는 우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새로운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. 나는 그게 제일 의심스러운 게 이 집주인이라고. 집주인 사람도 왔다 갔다 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? 몰랐대요, 집주인 아저씨가. 말도 안 되지. 그 이후로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두 번 봤나?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, 집주인이. 집주인이 의심스럽다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하나였습니다. 하여튼 이거 범인 꼭 잡아야 돼요. 범인 꼭 잡아야 돼. 이거는 목격자도 단서도 없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범인. 그날 이곳을 다녀간 나무 절단범은 정말 누굴까요? 단순히 그쪽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 잘라내고 하는 그런 정도는 너무가 동기가 약해요. 적어도 저 집과 저 나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런 그 해코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. 의미가 있어야만 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지금도 아마 그 나무를 자른 범인은 그 근처에서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심적인 성취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. 여전히 의문만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. 그분한테는 뭐 그냥 나무겠지만은 저한테는 아주 큰 행복과 추억을 잘라버린 거죠. 그날 범인이 자른 건 나무만이 아니었습니다. 한 가족의 행복한 기억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추억까지 베어버린 범인. 그가 원한 게 정말 이런 광경이었을까요? 또다시 꽃피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는 나무. 묵묵히 이곳을 지키다 끝내 죽어버린 능소한 나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.